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6년간 기출문제만으로 공부를 기출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면요, 여러분 시험 문제 대비가 많은 부분 되겠죠? 자, 고객이고 최신 기출문제 유형별 총정리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의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뭐 다양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유형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도 형태는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내년을 대비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2년도 국가직 기출을 보게 되면요, 쉽게 느꼈어요. 사람들이, 수험생들이 쉽게 느꼈는데 문제는 언제나 실수하는 게 문제인 거죠. 쉽더라도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전과 다르지 않죠. 국문법이나 어문 규정의 문제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20문제 중에 5문제입니다. 국가직도 그랬고 지방직도 그러했습니다. 그 다음 한자가 2문제, 비문학이 9문제. 비문학 비중이 계속 높습니다. 문학이 4문제. 이걸 그대로 지방직도 지켰습니다. 출제되는 비중이 이렇게 되고 있죠. 그렇다고 국문법이나 어문규정 공부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비문학은 이론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국문법, 어문규정 한자 부분이 시험 문제에 대비해서 공부를 여러 가지를 해둬야 될 부분이 많죠. 여기서 하나 두 개라도 더 틀리면 문제가 돼버리죠. 보통 보면 합격생들이 보면 90점이 다 넘어요. 국어 문제에서. 나머지가 다 100점 받고 국어만 뭐 90점 받는다, 80점 받는다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국어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은 이것저것 챙겨둬야 될 게 많죠. 자, 국가직은요, 국문법 분야에서 2022년도에 품사 문제가 나왔고요. 어휘와 관련된 문제가 2문제 나왔습니다. 표준어,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띄어쓰기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개념에서 2문제. 어때요? 출제 비중이 적어요. 적다고 당락을 결정짓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흐름을 보게 되면 기출 문제만 잘 정리하더라도 국문법이나 어문 규정 같은 것들은 술술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정리를 잘 해둬라. 그것이 오히려 공부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속담, 관용어, 한자 문제, 한자성어 문제 한 문제씩 해서 2문제가 나왔고요. 비문학이 9문제나 나왔는데 말하기, 퇴고, 쓰기죠. 퇴고도 쓰기의 영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만 독해 영역이 한 4문제 정도 나오죠. 그래서 추론이니 일치니 하는 그런 문제들이 주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문제가 뭘까요? 독해 부분에서 문제가 지문이 나오고 그 지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일치하는지를 하나하나 따져야 되기 때문에 난독증에 걸린 친구들은 읽어나가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게 걸리게 되는 거죠. 알고 보면 되게 쉬운데 마음이 급해지고 국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 영어도 보고 한국사도 보고 100문제를 100분 안에 다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독해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절약을 위한 생각을 하면서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문학은 4문제, 고소설, 고전시가에서 시죠. 현대시, 현대소설에서 4문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난도는 높지 않습니다. 국가직을 그림을 좀 그려봤고요. 22년도 지방직 국어는 어떨까요? 이전과 다른 뭐가 출제됐다는 겁니까? PSAT, PSAT이라고 표현하죠. 요거는 7급, 국가직 7급 시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디에 나오는 거 5급 형태의 외무영사직이 무슨 이런 그런 고시 쪽에 가까운 스타일의 문제들이 PSAT 형태에서 언어 논리로 나오거든요. NCS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자, 그런 문제가 3문제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비문학 독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되는 건데 좀 어렵죠. 논증, 논리, 추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 나와서 수험생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어요. 저는 그런 문제, 그쪽 분야에 대한 강의를 또 하고 있어서 독해 문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 않냐? 7급 시험 문제에서 나오듯이
하면서 훈련을 시켰더니 그쪽 부분은 틀리지 않고 맞았습니다 하면서 합격했습니다 하면서 와서 인사를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자, 출제 경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출제 경향을 잘 보되 7급형 문제, 5급형 문제인 피셋의 언어 논리 문제도 몇 개 정도는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 세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아홉 문제, 네 문제 이거 똑같아요. 자, 어휘론, 담화론 부분에서 공문법 문제가 나왔고요. 한글 맞춤법과 언어 예절에서 어문 규정 문제가 나오고 한자 한자성어 역시 계속 두 문제잖아요. 이게 2018년도부터 쭉 써봤는데 둘둘둘둘이죠. 공문법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올 때도 있었네요. 세 문제, 네 문제 사이가 보통이고 어문 규정은 두 문제나 세 문제 사이 왔다 갔다 하고 비문학은 2020년도에 10문제나 나왔어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글의 진술 방식 비문학 부분에서 퇴고, 문단의 순서, 내용의 일치 등등등 다양한 형태들이 등장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시가 문제,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까지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프린트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이 국문법이나 비문학 같은 부분들의 비중은 좀 국문법이라든가 어문 규정 부분은 좀 떨어지고 비문학의 어떤 독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을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출문제가 바로 그런 것을 보여줘요. 자, 마음이 급합니다. 기출문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쭉 6년간 나온 것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유형은 언어와 국어의 특질 부분입니다. 언어의 특질, 국어의 특질을 묻는 부분이죠. 이 안에는 어떤 게 언어의 특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자의성, 기호성, 사회성 그런 언어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 그 다음에 우리 한국어가 많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 거기에다가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포괄하는 영역입니다. 저는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죠. 자, 첫 번째 문제는요. 다음들을 바탕으로 추론한 생각 중 적절하지 않은 것에서 그것까지 7개 문제로 나왔습니다. 지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언어에는 기표와 기의가 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할 때 연필이라고 표현할 때 연필은 기표고요. 무엇을 흑연과 점토의 혼합물을 구워 만든 가느다란 심을 넣고 겉은 나무로 둘러싸서 만든 필기 도구라는 기의를 갖게 되죠. 뜻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연필을, 기표를 뭐라고 말할 때도 있다. 펜슬이라 말할 때도 있다. 그래서 내용은 같지만, 뜻하는 바는 같지만 그걸 표현하는 언어 표현이 기표가 다르다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자의적이다. 이러한 자의성은 사회적 약속과 문화적 약호에 따라 조율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론한 생각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표준어로 부추에 상응하는 표현이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현상, 자의성을 엿볼 수 있겠군. 맞죠? 자기 멋대로란 얘기죠. 자의성. 어떤 기표에 어떤 기호만이 나오는 게 아니야. 다양한 기표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음이어 같은 것도 있어서 자의성을 설명할 수 있고요. 언어의 역사성을 설명하는 것도 역시 자의성을 설명할 수 있고 의성어, 의태어마저도 자의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론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어떤 개념을 새롭게 표현한 단어가 널리 쓰이려면 그 개념을 쓰는 사회성원들의 공통된 합의가 필요하겠군. 약속이죠.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합의해야 된다 하는 것을 텍스트,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종교를 믿으면서 문화적 약호가 유사한 문화적인 기호, 아주 축약되어 있는 줄어든 어떤 약호가 유사한 지역에서는 같은 기표에 대응되는 개념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겠군. 약호를 비슷하게 종교적으로 불교권, 이슬람, 이런 종교적 색채가 같은 그런 집단들이
약호를 쓰는데 비슷한 의미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사랑이나 진리와 같이 사회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개념, 사회문화적으로 사랑이나 진리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편적인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각각의 기표들에서 유사한 형식을 도출할 수 있겠군. 그럴까요? 우리가 사랑이라는데 영어로는 love라고 하는데요. 다르죠. 비슷할 수가 없습니다. 개념이야 똑같이 느끼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식은 언어적 표현 방식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발음 기관에 따라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으로 구별하고 있는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를 참조할 때 휴대전화의 자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아설 순치음입니다. 이걸 암기해 두셔야 돼요. 어금니 소리, 기역, 키읔, 옛니응이 들어가죠. 니은, 디귿, 티읕, 리을이 들어가고요. 미음, 비읍, 피읍, 시옷, 지읒, 치읒, 반치음, 이응, 여린 히읗, 히읗. 이렇게 자음 17자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천, 지, 인이라고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서 아래야,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서 으,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를 만들어냈다. 그 다음 아, 어, 오, 우, 야, 여, 요, 유. 이거 외우셔야겠죠. 자, 원리를 얘기할 때는 천지인 삼재를 만들어 천지인 삼재를 본뜬 기본자, 초출자, 제출자. 자, 원리는 뭡니까? 상형의 원리. 초출자와 제출자는요, 합성이에요. 합용이 아니라 합성의 원리. 자, 요것도 기본자. 자, 요쪽 두 줄은 가획자라고 했죠. 그 다음 옛니응 리을 반침을 일러서는 이체자라 했다. 아설순치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소리를 내는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어금니 소리를 만든다. 혀에서 뭐 이런 식으로죠. 좋은 방법도 연결됩니다. 좋은 위치라든가 방법도 같이 결부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어금니의 소리를 만든다는 거죠. 설, 나, 다, 타, 라. 혀에서 만들어낸다. 자,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했을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라는 것입니다. 1번, 훈민정음의 자음체계에 따른다면 시옷은 지읒, 치읒하에 함께 배치할 수 있다. 자음체계. 맞죠? 치음인 것이죠. 미음, 시옷, 카는 좋은 위치와 좋은 방식의 양면을 모두 고려하여 같은 성질의 소리끼리 묶은 거다. 저 미음은 순음이고 치음은 시옷, 시옷은 치음이잖아요. 그래서 2번 진술은 같은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되죠. 옳지 않습니다. 디귿, 티읕, 니은, 리을, 카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 적용된 가획 등의 원리에 따른, 자, 가획이 있죠. 무엇? 디귿, 티읕, 니은, 리을 이런 형태. 가획 등의 원리에 따른 제자 순서보다 소리의 유사성을 중시하여 배치한 것이다. 드트, 나라, 소리. 디귿이나 티읕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 타, 치저음이잖아요. 나, 아라. 이것도 치저음이에요. 같은 치저음이긴 한데, 나, 아라 비슷하게 발음되게 되죠. 그래서 소리 유사성. 제자 순서가 문제가 아니라요. 훈민정음의 자음체계에서 이응, 옛니응은 구별되었다. 이응은 후음인 거고 옛니응은 아음입니다. 어금니 소리예요. 훈민정음의 자음체계에 따른다면 이 중에서 옛니응은 기역, 키읔칸에 함께 배치할 수 있다. 그래서 훈민정음의 어떤 제자 원리를 명확히 알고 있는 친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 지방직 9급 문제였습니다.
훈민정음의 28자모 체계에 들지 않는 것은 여기까지가 28자모입니다. 자음 17개, 모음 11개죠.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돼요? 무슨 원리에 따라서? 합영의 원리에 따라서 병서, 나란히 쓰기, 또 뭐라고 말하기도 해요? 중세국어는 갈바쓰기 라고 표현했죠? 쌍기역, 쌍디귿, 쌍비역, 쌍시역, 쌍지읒, 쌍희읒 각자 병서 시역기역, 시옷디귿, 비읍시옷, 비읍시역기역 등등등 합영병서 각자 병서, 합영병서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연서, 순경음 비읍, 순경음 미음, 순경음 피읍. 자, 이어쓰기라고 표현하죠. 이어쓰기. 그 다음 모음의 병서도 어때요? 와, 왜, 요, 유, 아의 형태가 있고 예도 있고 에도 있고 예도 있고 에, 의 등등등. 이것도 병서예요. 병서. 나란히 쓴 거죠. 모음을 나란히 붙여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합영의 원리에 따른 걸로 봅니다. 자음의 병서, 모음의 병서. 그다음 연서는 요 순경음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다 뭐라고 했죠? 입시올 가배어반설이 순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딱 암기를 해 두시고 문제 나온 거 2017년도 문제인데 28째 안 들어가는 거 정답 4번이죠. 순경음 비읍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 2017년 서울시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서울시 문제가 지방직이 합쳐졌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순경음 비읍이 여기 또 나왔죠. 가베아반 할 때 순경음 비읍. 나머지는 다 초성 17자에 포함 다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다음 중 보기의 지문이 들어가기에 알맞은 곳을 고려했습니다. 자, 보기의 지문은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언어의 변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대중들은 그러한 변화를 인식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언어의 변천이라고 하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흘러오는 변천. 공시적인 어떤 삶의 세계. 지금의 이 순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죠.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할 수 없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이 내용을 넣으면 좋겠냐? 다의 뒷부분에다 넣으면 좋겠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러한 언어의 변화.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니까 대중들은 그러한 변화를 인식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다의 뒤에 넣으면 그 다음에 라로 이어지겠죠. 라의 앞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히려 나올 수도 있는데요. 2019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복원 문제예요. 복원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문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복원을 해서 요 내용을 전개해봤는데요. 소시르가 언어가 변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현재의 다양한 요소들 사이의 대립관계를 의미하는 공시적인 상태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라가 이거예요. 그러므로 언어 상태를 연구해야 할 언어학자는 과거를 제거해야 한다. 언어학자의 작업은 언어의 전체성 밖에서 어떤 관찰자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이지 언어의 역사적 변화와 발전이 확증되는 어떤 초월적 지점에 도달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서 언어의 공시성, 같은 시대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소시르는 말했죠. 그래서 앞에 부분, 라의 앞에 부분에 들어갈 내용이면서 다의 뒷부분에 들어갈 내용. 정답은 보기는 바로 그 부분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변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사람들이 그 변화를 인식하지 못해요. 자, 기억에 해당하는 언어의 특성이 뭐냐 했습니다. 자, 언어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체이다 라고 했죠.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역사성이겠죠. 역사성. 그 다음 니은 관련된 지문도 있죠.
니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했습니다. 니은은 무엇입니까? 통시태는, 읽어볼까요 다시? 통시태는,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의 언어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은 공시적 변화고, 그래서 그건 변동이라고 표현하죠. 통시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변화하는 것은 통시적, 과거와 현재로 관통하는,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그러한 언어 형태, 통시적 변화죠. 그것은 그 언어가 시간축을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당연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자, 문제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우리 국어에서 모음조와 현상의 변화, 당연히 통시적 흐름이 있죠. 청자 높임법이 실현된 단어의 변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 밥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지 드셨어요? 이렇게 진지라든가 그런 단어의 변화가 나타나겠죠. 과거, 현재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신조어의 등장과 방언의 실현, 아래야, 순경음 비읍의 변화. 이것도 당연히 변화하겠죠. 순경음 비읍이 아이고 더버라, 순경음 비읍이 들어있죠. 더버, 덥다, 덥 더하기 어 형태가 돼서 더버된다. 더버가 더워된다. 순경음 비읍이 다른 것으로 실현되는, 오나 우로 바뀌는 형태로 나타나죠. 이런 변화들을 보여주어서 통시적 변화를 알려주는 예가 됩니다만은 3번 신조어의 등장과 방언의 실현이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을 설명하지 못합니까? 신조어 새로 나왔다.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변한 게 아니죠. 새로 나왔는데요. 우선 신조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는 가능할 수 있어요. 신조어 등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는 안 되는 거고, 지금 당장 벌어지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방언의 어떤 실현, 방언이 만들어졌다. 이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신조어의 등장이 통시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정답이 확실히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7번까지 먼저 보고, 우리 1장 부분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을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문론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형태론의 영역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품사론의 영역까지 쭉 이어집니다. 좀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이었습니다. 뭘 정리할 건지 정확히 알아두셔야겠죠? 고맙습니다.